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Variational Alternate Coder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 사실 디몽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살짝 카이스트 CS 492 뒤에 첫 번째 강의랑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Generative Models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 이거에 대해 한 인투이션도 주고,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디퓨전이든 Generative Models를 배우게 되면 처음 공부하게 되는 이제 VA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Generative Models에 대해 인투이션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 딥러닝이 어떻게 Generative Models에 사용이 되는지, 어떻게 Generative 자체를 할 수가 있는 건지에 대해 직관적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2D 포인트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나선형 2D 데이터셋을 가져왔는데, 여기에 나선형 데이터를 따르는 또 다른 하나의 점을 어떻게 제너레이션을 할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는 데이터 분포를 알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이렇게 나선형 2D 데이터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나선형의 분포를 알고 있다면 그 분포에서 하나의 점을 샘플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규칙적인 나선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점이 제너레이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샘플링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런 포인트를 제너레이션 시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분포를 알고 있다면, 데이터를 x라고 쳤을 때 px를 알고 있다면 여기서 어떻게 제너레이션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냥 px에서 그냥 하나를 샘플링하면 되겠죠. 되게 간단한 케이스입니다. 사실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미지와 같은 다양한 이제 고차원적인 데이터셋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256 곱하기 256의 RGB 이미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고양이 이미지가 256 곱하기 256을 생각을 하면 이거 자체를 그냥 이제 256 곱하기 256 곱하기 3의 3차원의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거 차원수 자체가 256 곱하기 256 곱하기 3이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미지들을 256 곱하기 256 이미지들만 고려하더라도 차원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미지 자체가 그 픽셀 사이에서의 상호관계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 이미지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 256, 256, 3의 차원에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간단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고차원적이면서도 어디에 쏠려 있지 않은 굉장히 실 같은 모습을 띌 수도 있고 우리가 쉽게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이 뭐냐면, 사실 이런 나성형 데이터에서 어떻게 제너레이션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PDF를 알아가지고 그걸 샘플링을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256 곱하기 256 곱하기 3차원 상에서의 이런 이미지들의 복잡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PX를 직접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스가 이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제 X를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 페이지에 이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PX를 직접 구하지 못하잖아요. 그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PX를 직접 구하지 못하니까 차라리 새로운 벡터, 새로운 레이턴트 하나를 정의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샘플링을 하고 그리고 이걸 실제 데이터 포인트에 매칭을 시켜주자가 이제 대부분의 제너레이티브 모델스가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모델들이 PZ를 스탠다드 가시안 디스트리뷰션처럼 굉장히 샘플링하기 쉬운 분포로부터 샘플링을 하고 그리고 걔를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 포인트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매핑시킨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원래였다면 그냥 2차원 상에서의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분포였다면 그냥 PX를 다이렉트로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좀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레이턴트를 새롭게 넣어주고, 레이턴트라고 하면 이제 잠재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새로운 우리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레이턴트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턴트의 분포를 하나 가져와서 이건 보통 사전 정의를 해요. 그래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면 여기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시켜서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로 매핑을 시켜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인트로였고요. 결국에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게 VA니까 어토엔코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래도 어토엔코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 일단 어토엔코더가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냐 라고 했을 때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아니다가 맞는 답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태스크가 뭘 풀려는 태스크인가 라고 먼저 해석을 해보자면 이제 입력 차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n리스트라면 28 곱하기 28이겠죠. 그러면 그 데이터셋에 이제 레이턴트를 구하고자 하는 건데 여기서 레이턴트의 의미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는 그 28 곱하기 28의 차원을 그 어떤 우리가 사전정의한 레이턴트의 길이의 차원으로 축소시켜가지고 압축을 시키고 반대로 이 압축시키는 레이턴트 벡터를 기존의 이제 인풋 데이터와 동일하게 이제 복원을 시키는 게 이 어토엔코더의 태스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입력 데이터를 저차원 레이턴트 벡터로 인코딩하고 다시 이제 인풋 데이터를 리컨스트럭션 하면서 설계된 NN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레이턴트에 들어가 있는 그 정보 자체가 굉장히 압축된 정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뭐 리컨스트럭션이 잘 된다면 예를 들어 뭐 1이라는 이미지를 넣었을 때 레이턴트를 뭐 스페이스를 2개밖에 안 줬는데 28 곱하기 28에서 2개로 가면 굉장히 축소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리컨스트럭션이 잘 된다 라고 하면은 그 2차원상의 데이터가 굉장히 압축된 중요한 정보를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레이턴 디멘션이 2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28 곱하기 28이니까 784가 되겠죠. 이 친구를 레이턴 스페이스 2로 보내고 다시 이제 디코더로 보내는 겁니다. 실제로 러스는 어떻게 흘려주냐? 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리컨스트럭션 러스를 흘려줘서 뭐 MSD 러스, BC 러스 같은 거를 흘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n리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하면 이제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뭐가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뭐 1이라면 뭐 물론 1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오른쪽 위에 있는 그런 곡선율이라던가 뭐 고리 같은 의미라던가 그런 애들을 그냥 알아서 잘 학습했겠죠. 그게 이제 레이턴 스페이스에 잘 퍼지게 됩니다. 실제로 뭐 이거는 레이턴 디멘션을 이제 시각화 잘하게 해주려고 이제 2라고 설정한 친구 있는데 레이턴 디멘션이 2다 보니까 뭐 그렇게 리컨스트럭션이 잘 되냐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직관적인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토엔코더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제 이게 레이턴트 분포예요. 제가 레이턴트 디멘션이 2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 레이턴트 벡터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이제 2차원상에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1에 대한 레이턴트 분포, 뭐 2에 대한 레이턴트 분포, 그걸 색깔별로 표현한 건데 지금 보시면 네, 알아서 잘 학습을 한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뭐 레이블로 따로 1이나 2를 준 것도 아닌데 알아서 이제 그거에 대한 특징을 학습이 잘 되도록 레이턴트 2차원에서 네, 원하는 대로 잘 생성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이턴트를 잘 보내던 것을.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제너레이션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뭐였냐면 우리가 계속 말했던 게 어떤 간단하게 샘플링 할 수 있는 분포의 레이턴 스페이스를 가져와서 레이턴트를 뽑고 그걸 결국에 이제 데이터로 매칭을 시켜준다라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어토엔코더에서 제너레이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디코더 쪽을 보면 돼요. 어떤 레이턴트 벡터를 데이터로 생성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사실 제가 말했듯이 레이턴트를 가져오는 목적 자체가 조인트 모더스에는 이제 샘플링을 쉽게 하기 위해서 가져온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러스를 흘려줄 때 그냥 리컨스트럭션 러스만 흘려주죠. 이게 뭘 의미하냐? 그냥 어토엔코더는 그냥 너 모델 그냥 알아서 리컨스트럭션 잘게 되게 알아서 너가 원하는 대로 레이턴 스페이스에다가 뿌려놔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뿌려놨죠. 근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뭐 이거를 그냥 가우시안 분포로 보고 샘플링을 한다고 해보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있겠죠. 가우시안 분포라면. 그래서 이런 애를 샘플링을 했으면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학습할 때 사용하지 않았던 그 분포상에서의 하나의 점을 샘플링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뭐 이해할 수 없는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그게 문제죠. 레이턴트를 어디서 샘플링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걸 이제 VA에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VA 얘기를 할 건데 사실 가져오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VA 내용 중에서 수식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걸 수식에 대한 이제 베이스가 제대로 설명이 안 된 상태로 이렇게 쭉쭉 얘기해도 될까 했는데 여기서의 목표는 뭐 물론 이제 엘보나 서적인 내용도 다 설명을 할 거긴 한데 직관적으로 조인트 모더스에 대해 이해하고 그리고 VA에서 왜 이런 조인트가 가능한지 왜 A에서는 안 되는지 이런 직관적인 내용만 어느 정도 그리고 챙겨 가신다면 그래도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게 그 쉬운 레이턴트 벡터를 뽑고 거기서 이제 데이터 포인트를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매칭시키는 거였죠. 그래서 실제로 VA에서는 일단 레이턴트를 스탠다드 가우시안으로 정의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너무 저기 영 아이덴티티
매트리스가 나와 있죠. 저게 이제 스탠다드 가우시안 분포고. 그리고 이제 Z가 주어졌을 때 예측을 하는 그 데이터 포인트를 그냥 간단하게 가우시안 분포로 나타냈어요. 이걸 또 왜 가우시안으로 나타냈냐 했을 때 사실 뭐 1대1 매칭이라면 그건 살짝 샘플링 느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라이티브를 하는 건데 어느 정도 당연히 분산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뭐 리니어 리그레션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점들 자체를 어떤 하나의 가우시안 분포로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x축에 대해서 이 점들에 대한 집합을 살짝 가우시안 집합으로 보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특정 레이턴트가 주어졌을 때 데이터 포인트를 예측할 때는 그냥 민만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예측하고 그냥 뭐 베리언스는 사전정의 해가지고 노멀 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할 겁니다. 어렵게 생각 안 해주셔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Z가 주어졌을 때 데이터 포인트의 민이 무엇인가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였냐, 이제 X가 데이터겠죠. 실제 우리가 사용할 real images가 이제 X일 텐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PX를 최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겠죠. 우리는 이제 레이턴트 벡터 Z를 이제 도입을 할 거기 때문에 X와 Z를 어떤 확률 분포상에서 잘 건드리다 보면은 PX를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러스 펑션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이제 위의 공식입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해요. PX에다가 Z라는 레이턴트 분포를 새롭게 넣을 거니까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으로 하고 그 적분을 시킨 거고요. 거기에다가 그냥 이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그냥 조건부 확률로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바꿔보니까 뭐 PZ는 우리가 적분할 수 있어요. PZ는 그냥 스탠다드 거시언 디스트리뷰션으로 사전정의를 했죠. 근데 PX 기븐 Z가 뭐였죠? 우리가 결국에 풀어보자 했던 게 이런 네트워크였어요. 그러니까 PX 기븐 Z가 무엇이었냐? 어떤 레이턴트 벡터가 왔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데이터 포인트가 무엇인가를 풀려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게 뉴럴 네트워크인데 여기서의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펑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자체를 적분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인터랙티브하다, 그러니까 적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밑에 식이고요. 그냥 이제 베이지 정리 써가지고 위에는 그냥 베이지 정리 풀고 그리고 밑에 친구는 문제가 되는 게 밑에 친구이죠. 그냥 베이지 정리 쓴 건데 PZ given X 이거는 우리가 사전정의를 안 해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몰라요.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뭐 위에 있는 PX given Z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PX given Z는 어떤 레이턴트가 주었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데이터 포인트를 매칭시키는 거고 PZ given X는 이제 데이터 포인트가 먼저 주었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레이턴트 벡터가 무엇이냐의 확률 분포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죠. 우리가 트레이닝 시킬 건 그냥 PX given Z이고 실제로 X가 줬을 때 그 레이턴트를 아는 거지. 이제 반대죠. 레이턴트가 줬을 때 그 X를 학습을 하고 싶은 거지. 우리가 X가 줬을 때 그 친구가 Z로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알 수 없으니까 이것대로 가더라도 PX에 대한 이제 정확한 공식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가 나오냐, 이제 한 번쯤 들어갔을 법한 이제 앨범가 나오는데요. 에비던스 로우 바운드라고. 이름은 왜 이러냐라고 했을 때 일단 결국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PX를 못 구했잖아요. 그래서 PX에 대한 로우 바운드를 따로 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우리가 BA에서 너스 펑션을 보면 엘보를 최대화시키는 게 너스 펑션이 되는데 이제 PX를 직접적으로 최대화시킬 수 없으니까 그 로어 바운드를 맥시마이즈 시키면서 BA를 학습시키게 되는 겁니다. 네. 이름은 근데 왜 굳이 에비던스냐 하면은 이제 베이지 정리 쓸 때 우리가 이제 밑에 있는 분모를 에비던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PX를 에비던스로 보고 그거에 대한 로어 바운드이다 라고 해가지고 엘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엘보를 어떻게 뭐 유도를 하냐라고 했을 때 딱 이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냥 간단합니다. 이 PX를 이제 그냥 뭐 계산하기 편하게 너무 씌워주고 그리고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으로 적분으로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Q를 도입하는데 Q는 뭐냐면 우리가 어차피 이제 로어 바운드를 구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X가 주었을 때 Z를 예측하는 모델 하나를 새롭게 더 정의를 한 겁니다. P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해결하려던 레이턴트가 주었을 때 그 데이터 분포에 대한 확률이었고요. 그리고 Q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가 어떤 레이턴트로 매핑이 되냐에 대한 확률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뭐 1이니까 그냥 곱해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컨케이브 펑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오목볼록 했듯이 뭐 오목볼록 했을 때 걔네들의 그 중간의 값을 넣으면 실제로 함수값보다
뭐 중간값 넣은 함수값이 뭐 작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오목볼록의 특성을 가지고 러그 펑션이 이제 볼록이죠. 볼록인가요? 네, 볼록이죠. 그래서 컨케이브 펑션이니까 그 expectation을 밖으로 빼주고 컨케이브 펑션을 안에 넣어주니까 이제 그걸 이제 로어 바운드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게 곧 엘보예요.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식은. 근데 물론 이제 러스를 흘려줄 거면 조금 더 이쁘게 바꿔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에비던스 로어 바운드를 네, 디컴포즈 해봅시다. 그래서 이건 그냥 디컴포지션이에요. 그냥 특별한 거 없고요. 왼쪽에 있는 친구에서 이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그냥 조건부 확률로 바꾼 거죠. 그리고 조건부 확률에서 그냥 러그 자체를 분해한 거고, 왼쪽은 그냥 밑으로 그대로 내려가고, 오른쪽에 있는 같은 경우는 이제 케어 다이번스 식이니까 그대로 내려오는데, 케어 다이번스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두 분포 사이에서의 거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확률 분포 사이의 차이, 확률 분포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면 이제 저 케어 다이번스, 이건 그냥 공식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 그냥 케어 다이번스의 정의에 의해서 저렇게 바뀐 건데, 그 Q라는 분포와 이제 P라는 분포 사이에 결국에 이 둘이 이제 계속 가까워지게 된다면 이 케어 다이번스의 이제 크기도 계속 줄어들겠죠. 두 분포 사이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자체가 BA의 러스 펑션이 됩니다. 이제 맨 밑에 있는 BA의 러스 펑션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한번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볼까요? 이 두 개가 왜 생겨났는지. 일단 왼쪽 아래를 먼저 봅시다. 이게 reconstruction term이라고 부르는데, 애초에 이게 뭐였죠? 에비던스 로어 바운드였잖아요. 에비던스가 이제 px였고 우리가 이걸 최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왼쪽 항을 최대화시키고 싶은 거고 오른쪽 항을 최소화시키고 싶은 거였죠. 왼쪽 항을 보시면 이제 z가 줬을 때 일단 expectation이니까 밑에 확률 분포부터 봅시다. 결국에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레이턴트 z들에 대해서 그 레이턴트 z들에 대한 확률 분포에서 z가 줬을 때 x에 대한 확률 분포의 expectation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특정 데이터 분포, 특정 데이터 x가 들어와요. 그럼 그거에 대한 z가 나오겠죠. 그 z가 다시 이제 x가 될 확률을 최대화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reconstruction term이라는 이 용어가 굉장히 직관적이죠. 어떤 데이터, 이미지, 뭐 고양이 이미지 한 개가 주어졌을 때 이걸 레이턴트로 보내고 이 레이턴트가 다시 이 고양이 이미지가 될 확률을 최대화시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왼쪽 항이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A에서의 그 reconstruction term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이제 조금 달라진 게 오른쪽이에요. 계열 다이버스라고 했는데 제가 이게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왼쪽 분포와 오른쪽 분포가 가장 비슷하게 되어야지 최소화가 가능하겠죠. 그럼 어느 분포들이 굉장히 비슷해야지 이게 잘 되는지 봅시다. 일단 PZ는 뭐였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레이턴트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을 때처럼 스탠다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진 게 PZ고, 이제 왼쪽에 있는 친구는 뭐냐? X가 주었을 때의 Z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양이 이미지가 주었을 때 그거에 대한 레이턴트 분포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럼 수많은 데이터셋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트레이닝 시킨 그런 이미지들을 이제 싸그리 넣었을 때 이제 Z들이 생성이 될 텐데, 그러니까 Z 분포들이 생성이 될 텐데 그 분포가 결국엔 스탠다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맞도록 가장 비슷하도록 형성이 되도록 러스 펑션을 흘려주는 겁니다. 바로 이 두 개가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살짝 감이 안 오셔도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BA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엘보를 직접적으로 바로 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엘보 자체가 그러니까 왜 이 식이 부등호가 나오냐라고 했을 때 실제 BA 논문에서는 이거 에비던스잖아요. 에비던스에다가 이게 에비던스 넣어봤는데요. 이게 엘보고요. 실제로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하나의 항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건 왜 구하지 못할까? 라고 했을 때 케일 다이번스식 보면은 그 P에 X Z 기분 X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초반에 이제 왜 PX를 직접 구하지 못하냐, 베이지 정리 썼을 때 이제 밑에 항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했을 때 어떤 데이터가 주었을 때 그 레이턴트 벡터, 그다음 확률은 우리가 모르죠. P에 대한 그 확률은 모르죠. Q는 우리가 새로 정의한 거고 Z 기분 X를 풀려고. 근데 이미 주어진 P에 대한 Z 기분 X에 대한 그 분포는 저희가 몰라요. 그래서 이 케어 다이번스를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네. 이 로어 바운드 가지고 놀아야 되는 거죠. 실제로 로어 바운드 하면 네, 우리가 구했던 식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VA 구조로 돌아가서 결국에 지금까지 했던 게, 그러니까 엘보를 계속했냐, 우리는 PX를 지적적으로 맥시마이즈를 못하니까 엘보를 최대화하자 였고요. 그래서 결국에 뭐 Q라는 새로운 이제 모델을 가져왔잖아요. 실제로 식에서도. 그래서 Q로 새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주었을 때 레이턴트로 보내는 그 모델, 그게 이제 Q5고요. 그리고 이것도 여기서는 그냥 가우시안으로 정의를 했어요. 이거는 뭐 달라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가우시안으로 정의를 했고, 그래서 트레이닝 되는 거는 이제 민과 베리언스가 트레이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크게 봐서 모델이 두 개네요. 이제 데이터 포인트에서 레이턴트로 보내는 친구, 그리고 레이턴트에서 데이터 포인트로 보내는 친구. 실제로 구조를 보자면 어토인코더랑 굉장히 똑같아요. 즉 이제 인코더 부분이 무엇을 하는 거냐, 우리가 지금 했던 그 Q를 하는 거겠죠. Q5. 그리고 디코더 부분이 이제 P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인풋 이미지, 고양이 이미지 X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제 레이턴트를 예측을 하는 가우시안의 미인과 베리언스를 이제 트레이닝 시킬 거고, 반대로 레이턴트에서 기존 이미지로 변화시키는 그 디코더 부분도 네, 트레이닝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썸머리를 보자면 네, 인코더 부분이 Q, 디코더 부분이 P가 되고요. 이 중앙에 있는 부분이 레이턴트였으니까 PZ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스탠다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분포를 따르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국에 그 알고 싶었던 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PX를 이 BA를 통해서 네, Z에서 X로 매칭을 시켜주는 거. 그래서 네, 지금까지 했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은 뭘까 했을 때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엘보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거죠. 근데 뭐 이게 엘보 식이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expectation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적분값을 그대로 가지고 오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냥 몬테카를로 에스티메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몬테카를로 에스티메이트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해서 이게 Q에 대한 분포에 대한 expectation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샘플링을 무수히 많이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이제 n분의 1을, 그러니까 시그마에 대한 n분의 1을 구해서 최대한 이제 expectation에 근사하게끔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분포에 대한 에스티메이션이니까 이 분포에 대한 하나의 샘플링을 하고 그 샘플링에 대한 P의 이제 n번만큼의 시그마에다가 그냥 n분의 1을 씌워준 거죠. 그러면 n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 그리고 expectation에 대해서 근사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트레이닝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사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뭔가 샘플링이라고 하니까 사실 뭐 이것도 굉장히 제가 설명하고 있는 하나하나가 뭔가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샘플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어떤 분포에서 샘플링 했죠? Q 파이 Z 기분 X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을 할 거잖아요. 그럼 뭐 우리가 실제로 러스를 흘려줄 때 이게 샘플링으로 인해서 끊어질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뭘 사용을 하냐면 reparameterization 필드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사실 이 분포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의 미인과 베리언스가 있을 텐데 이거 자체를 그냥 하나의 분포로 보지 않고 공식으로 보는 거예요. 공식으로 어떻게 치환을 하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니까 미인이 있을 거고 베리언스도 있겠죠. 그래서 미인과 베리언스를 그냥 따로따로 둬요. 따로따로 두고 이제 누가 이제 확률 변수의 역할을 하냐라고 했을 때 입실론을 따로 두는 거죠. 그래서 입실론은 그냥 스탠다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사용정의를 해놓고 결국에 샘플링은 이 분포 자체에 대해서 샘플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입실론에 대해서만 샘플링을 하고 입실론에 대해서만 샘플링을 하니까 나머지 애들은 이제 백프로페게이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reparameterization 트릭도 굉장히 이제 깊게 들어가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궁금하시면 더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실제로 러스식이 어떻게 되겠는지 봅시다. 일단 왼쪽부터 볼까요? 왼쪽이 이제 log p x 기분 z인데 여기서 이제 샘플링을 한 친구잖아요. 실제로 네, 전개를 하게 되면은 어떤 x가 줬을 때 px 기분 z에 대한 log p를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공식을 넣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냥 간단하게 reconstruction term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MS를 넣었죠. 그래서 사실 어떤 느낌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DZ라고 했을 때, 이 Z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expectation of Q Z given X였잖아요. 그래서 고야 배터리가 말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Q에 대한 expectation이잖아요. 그래서 샘플링을 Q에서 한 Z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이 고양이 이미지가 주었을 때 그거에 대한 Z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X는 Z는. 그래서 그 고양이 이미지가 주었을 때 Z가 존재를 하겠고 그 Z에 대한 다시 이제 reconstruction이 되겠죠. 그 디코더를 통과한 X가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결국에 그 고양이 이미지와 레이턴트가 디코더를 통과한 친구가 진짜 그 고양이랑 굉장히 유사하는가에 대한 그 MSE loss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왜 이제 reconstruction term이라고 부르는 거기도 하죠. 근데 사실 MSE loss는 A, 그러니까 어체인코더에서도 사용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다른 게 뭔가 했을 때 이 뒤에 친구겠죠? 이 뒤에 케어 다이먼스 식이겠죠? 이 케어 다이먼스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뭐 굳이 전개를 하자면 그냥 이 두 케어 다이먼스, 그러니까 PZ와 QZ given X가 둘 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두 가우시안 간의 케어 다이먼스를 구하면 돼요. 이거 그냥 공식에 때려 박아서 전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굳이 이제 식으로 이해하지 말고 왜 이런 친구가 생겨나게 됐을까? 왜 이걸 프라이어 매칭 텀이라고 하는데 왜 프라이어 매칭 텀을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했을 때처럼 이제 PZ가 우리가 사전 정의한 확률 분포였어요. 스탠다드 거시언 디스트리뷰션. 이 친구가 뭐냐면 어떤 이미지가 줬을 때 레이턴트로 보내는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거 사실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할 거라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었고 뭐 트레이닝은 지금까지 얘기한 그대로예요. 그냥 지금까지 러스식 그대로 하고 제너레이션도 이제 제너레이션은 뭐냐면 우리가 사전적인 PX가 있잖아요. 실제로 제너레이션을 할 때는 우리가 인코더 부분이 필요 없겠죠. 애초에 이미지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게 Z에서 간단한 분포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샘플링 하나 해가지고 데이터 포인트에 매핑시킨다의 개념이었는데 그래서 PZ를 우리가 스탠다드 거시언 디스트리뷰션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Z 하나를 스탠다드 거시언 디스트리뷰션을 하나 뽑아가지고 그대로 모델에다가 넣어줍니다. 디코더 모델에다가 넣어주겠죠. 그럼 이제 그에 대한 프레딕션이 나오니까 그걸 통해서 제너레이션을 한다라는 개념이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오버롤 언더스탠딩을 가봅시다. 많이 왔는데 결국에 중요한 게 이제 어터인코더랑 베리어스 어터인코더랑 그러면 왜 됐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마지막 러스식, 그 프라이어 매칭 텀의 러스식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고양이 이미지가 주었을 때, 뭐 어떤 이미지든지 주었을 때 레이턴트로 보내는 확률 분포가 PZ, 그러니까 가우시안 확률 분포랑 거의 비슷하게 돼야 된다라는 러스 펑션이었어요. 그래서 어터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너 리컨스트럭션 러스 줄 테니까 그냥 알아서 이쁘게 잘 뿌려놔, 레이턴트에 뿌려놔 라고 한 거고 베리에이션 어터인코더는 이제 레이턴트를 보내긴 하는데 어떤 분포로 보내야 되냐면 스탠다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분포에 맞도록 보내줘 라고 이제 케어 다이번스 식을 사용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이 분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과 비슷하게 형성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생성을 하면 적당히 이런 포인트가 나올 텐데 굉장히 이쁘게 매칭이 되겠죠. 반면에 이제 어터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멋대로 레이턴트에 뿌려놨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스 펑션에서 그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한계점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 PZ가 스탠다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인 건 한계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했을 때 사실 한계가 아니에요. 왜 한계가 아니야? 라고 하면은 우리가 결국에 트레이닝 시킬 게 Z에서 이제 X로 보내는 그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Z가 아무리 간단해도 그걸 이제 보내는 그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면은 얼마나 훨씬 더 복잡한 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PX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 X가 주었을 때 Z를 예측하는 Q가 너무 간단해요. 왜냐면 이제 DA에서는 이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정의를 했는데 사실 어떤 이미지에 대한 그 레이턴트가
꼭 가우시안이란 법은 없잖아요. 그 레이턴트를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다양할 수도 있고 그걸 가우시안으로 특정을 해버리면 그만큼 한계점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Q의 Z 기분 X를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이어코크 VA, 뭐 디퓨전처럼 굉장히 이제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의 레이턴트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하나로 보내버리는 게 아니라 단계를 거치면서 이 각각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노이즈를 씌우면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그 노이즈를 씌우는 과정을 붙이면서 결국에 그냥 QZ 기분 X 자체를 그냥 단순 가우시안으로 정의를 하지 않고 훨씬 더 복잡하게 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한계를 극복했다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이 끝이고요. 사실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디몽의 첫 번째 강의에 대한 내용이 거의 핵심적으로 다 들어간 내용인데 그 저널테이블 모델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한 인투이션도 주고 그리고 VA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